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논란의 녹취록 7시간이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MBC 방송에 대한 방송금지 처분에 대해서 일부 인용 판정을 내리면서 전부 다 공개가 되지는 않고 일부분만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녹취록 일부라고 하면서 인터넷상에 그 내용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점점 공개가 되면 공개가 될수록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 캠프 쪽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캠프 쪽에서 최후의 일격이다 라고 생각했던 녹취록이 어쩌다가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높여주는 그런 꼴이 된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일전에 김건희 씨는 자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로 김건희 씨가 더 이상 등판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최근 들어서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다시 한번 김건희 씨를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재차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는 듯한 다분히 쇼 정치를 하고 있었죠. 문제가 뭐냐?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가 드러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당 쪽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김건희 씨에 대한 정치 공작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건희 녹취록까지도 만들어낸 것이죠. 사실 이번에 김건희 씨 녹취록은 그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기자가 김건희 씨한테 접근을 했죠. 그리고 접근을 해가지고 김건희 씨를 위해서 좋은 기사를 써주겠다. 김건희 씨를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김건희 씨를 위해서 가짜뉴스 비슷한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김건희 씨한테 환심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다라는 거죠.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일단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녹취록에 대해서 붙어있는 네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7시간 김건희 녹취록 이렇게 적은 네이밍이 붙어있죠. 사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7시간 하면은 이 7시간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당 쪽에서도 그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내고자 의도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불과 며칠 전까지 녹취록 논란이 터졌을 때 야 이거 진짜 악재가 될 수가 있겠다. 국민의힘의 내용이 좀 정리가 되고 윤석열, 이준석 한 팀이 돼가지고 지지율도 조금 오르고 있는데 이런 지금 분위기를 뒤집어버리는 정말 큰 악재가 될 수 있겠다. 괜히 김건희 씨는 가만히나 좀 있지 왜 그렇게 나서가지고 이를 그르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법원 판결이었습니다. 이번에 너무나 상식적으로 법원이 판결을 내려줬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녹취록에 있는 내용은 방송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김건희 씨가 몇몇 언론사에 대해서 다소 강한 어조로 뭐 아무래도 욕설이나 그런 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방송이 될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의 사적인 대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방송 금지 처분을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현재 지금 집권 여당 그리고 이재명 캠프 쪽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상에 다음과 같은 문건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나왔던 판결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문건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1번부터 9번까지가 녹취록에 나온 발언이라는 것인데 각각의 발언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줬는지가 상세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런 식의 문건이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재판부의 판결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철수가 너 바보라고 전달하지 말라고 하던데 이게 뭡니까? 그냥 바보라고 전달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녹취록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방송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라는 걸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공개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유출된 내용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일단 김건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히 바보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실상 바지 사장에 가깝고 김건희 씨가 모든 실권을 다 쥐게 될 것이다. 이 녹취록에 다 들어가 있지 않냐.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 공작을 하기가 참 좋죠. 그리고 또 녹취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바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문건이 제일 처음 공개가 됐을 때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국민은 바보다라든지 윤석열 후보는 바보다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식의 워딩이 저쪽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써먹을지 너무 뻔했거든요. 그래서 대번에 다음 같은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기사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조국이 나서가지고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기사를 보고 조국의 글을 보면서 야 이것도 시끄러워지겠다. 괜히 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저 글을 보고서 보이는 반응이 완전히 제 예상이랑 달라요. 친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음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보 맞다. 내 돈 써가지고 그 추운 날 서초동에 가고 친구들도 오라고 해서 밥까지 사 먹었으니까 내가 바보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김건희 씨랑 윤석열 후보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솔직하게라도 하지 조국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욕하지 않냐? 이런 지금 반응이 친문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요.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반응이죠. 예전에 친문이라고 한다면 저 워딩을 또 끌고 와가지고 국민은 바보냐 막 이래가지고 플래카드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워야지 그래야지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오히려 뉴스버스가 됐거나 조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친문 세력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웃긴 게 뭐냐면 저희가 이런 식의 분위기를 예상을 못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반응을 예상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열린공감TV죠. 대번에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문건을 유튜브에다가 공유를 해놨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 나오는 발언이 정확한 발언이 아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우리가 진실이 무엇인지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질문이 드는 거겠죠.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황색 언론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열린공감TV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가지고 변한 것일까? 그럴 리는 없겠고 혹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다른 맥락이 있는 건 아닐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유출이 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눈에 띄는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좌파였다. 그런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었는데 좌파들이 조국을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히는 바람에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를 벌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김건희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원래 자기나 윤석열 후보나 문재인 대통령 편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조국을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좌파들이 억지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윤석열 후보가 조국을 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녹취록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조국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황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당황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에 이미 친문 세력들이 조국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었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친문이었습니다. 조국의 분노를 해가지고 조국의 책을 막 찢어버리고 불태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친문 세력들이었습니다. 조국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반문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재명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친문들이 분노했던 겁니다. 그렇게 친문들이 분노해가지고 조국의 책을 찢어버리고 불태우기까지 했는데 이번에 김건희 씨의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웬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녹취록만 놓고 본다면 조국은 친문 세력들한테 왼수 중에 왼수인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충신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친문 사이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여성들, 그 여성들이 하나같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논란이 될 법한 이 발언, 윤석열 후보는 바보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 발언조차도 어떤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냐. 윤석열 후보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사람이지만 적어도 집안에서만큼은 가정적인 사람이구나. 아내를 최우선시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의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재미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윤석열 후보를 몰락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녹취록이 오히려 친문 세력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가 된다. 이거를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느낍니다만 언제나 최선의 방책은 정직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